김준태 시인의 참깨를 털면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참깨 털기라는 시골 생활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자, 내용을 보면요. 화자는요. 1. 노동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빨리 끝내고 집에 가려고 막 참깨를 막 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인 거죠. 근데 할머니는 이러한 화자에게 아가 모가지까진 털어서는 안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모가지까지 털게 되면 다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순리에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생명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 시는 일상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그늘 내린 밭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번 내리치는데도 힘을 다한다. 세상사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내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샤샤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갱이들. 도시에서 10년을 가차이 살아본 나로선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낸다.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샤샤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서는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엾어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자, 내용 그닥 어렵지 않아요. 시어들이 어렵거나 되게 애매하거나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복잡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들을 썼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그늘 내렸으니까 점점 어두워지는 이겠죠, 그죠? 자,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고요. 밭 귀퉁이에서 이거는 공간적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 이게 상황인가요? 시적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쭉 읽어봐서 알겠지만 할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순리에 따르는 삶의 가치를 나에게 일깨워주는 존재예요. 턴다, 니은다, 여긴 더한다 이렇게 돼 있네. 니은다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뭘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현장감을 부여해주고 있다.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도 있어요. 자, 보아하니 할머니는 어떻게 슬슬 막대질을 하지만 슬슬 요거 체크해야겠다. 그죠? 막대질을 하지만 여유롭고 느긋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슬슬 하니까 순리에 따르는 삶이에요.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게 나의 욕구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젊은 나는 대리표시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떤 화자예요? 조급하고 충동적인 화자예요. 그래서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어떻습니까? 힘을 다한다. 자, 조급하고 충동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어요. 일시적인 분출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죠. 적당히 해야 돼. 슬슬 해야 돼. 근데 힘을 막 더했어. 그러니까 안 되는 폭력, 권력, 무력, 사용, 기타, 기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1행부터 결국 4행까지는 참깨를 터는 할머니와 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1행에서는 상황을 설명해주고요. 2행에서 4행까지는 할머니와 나를 대비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사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기 힘든 쾌감이 도시에서는 느끼기 힘든 쾌감이 참깨를 털어내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참깨 알맹이가 쏟아지는 소리예요. 여기 알맹이 있잖아요. 그죠? 청각적 심상이고요. 음성 상징어,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맹이들
자, 결과물을 얻는 즐거움. 그 즐거움 뭡니까? 그렇죠. 이 즐거움을 샤샤를 통해서 끄집어내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에서 10년 가차이 살아본 나로서는 화자에 대한 속 정보 제시인가요? 자, 시골 삶과 대조되는 공간에서 가까이 살아온 나로서는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인지라 휘파람까지 불어가며 왜 기분이 좋거든 몇 달아발이고 연이여 매우 충동적인 태도 두 번째인가요? 털어낸다. 나가 참깨를 털면 느끼는 쾌감.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샤샤 쏟아지는 것들 뭡니까? 그렇죠. 내면에 답답한 것들이 싹 쏟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확 분출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흥분한 거야. 그죠? 막 텐션이 막 업된 거야. 그죠? 자,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서는 안 되느니라 들어오네요. 누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요.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순리에 따르는 일을 해야 한다. 라는 충고. 너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오히려 일을 망칠 수 있다. 라고 하는 경계. 됐습니까? 자, 이거는 할머니의 말씀이 훅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 뭡니까? 나에게는 반성의 계기가 되는 말이죠. 더더군다나 이 큰 따옴표 직접 인용이죠. 그죠? 직접 인용을 통해서 생동감과 현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할머니의 가엾어하는 꾸중. 이 가엾어하는 꾸중을요. 만약에 나를 가엾어한다라고 한다면 야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해야 돼. 빨리 집에 가고 싶으면 천천히 해. 하지만 가엾어하는 꾸중할 때 이 가엾어하는 것을요. 이 참깨라고 본다면 이건 생명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기타 등등이 되겠죠. 뭐 어찌됐든지 간에 자 화자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라고 보면서요. 듣기도 했다. 자 12행부터 16행까지는요. 나가 할머니의 꾸중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김준태 시인의 참깨를 털면서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교훈적이고요. 자기반성적, 성찰적이죠. 할머니와 나가 대조적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순리를 따르는 삶에 대한 깨달음, 즉 너무 지나친 것에 대한 경계, 과유불급이죠. 자, 인물들의 대립적인 태도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인물이 두 인물 나와요. 누구하고 누구? 할머니하고 나. 화자죠? 자,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농촌에 살고 있고요. 나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행동을 본다면요. 할머니는 막대질을 슬슬해요. 하지만 나는 힘을 다해서 막대질을 해서 참깨를 털어요. 가치관을 볼까요? 할머니는 과정과 결과를 중시한다면 나는 결과를 중시하는 인물이죠. 결국 할머니와 나가 갖는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유롭고 순리에 따르는 삶과 조급하고 세속적인 욕망, 결과에 충실하는 삶에서 할머니가 나에게 충고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아가 모가지까지 떨어져선 안 되느니라 라고 함으로써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으며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는 과유불급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어느 정도 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적 어휘와 산문투의 표현을 통해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다. 자, 일상적 어휘. 뭐 간단해요. 그죠? 일상어를 통해서 시골 체험을 형성함으로써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뭐 니은다, 뭐뭐 니은다 하죠. 그래서 이미 경험한 내용을 현재 시제로 표현해요. 그래서 생생하게 전달한다. 마지막에 듣기도 했다. 에서 이 시가 과거 체험임을 살짝 드러냅니다. 그래서 과거 체험을 현재형으로 서술함으로써 구체성을 갖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음성상징어 슬슬 샤샤죠. 그걸 통해서 인물의 행위를 대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용. 인용은 큰 따옴표 직접 인용이죠. 직접 인용을 통해서 생생함과 사실감을 획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준태 시인의 참깨를 털면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